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세금입니다. 근데 이 세금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취득하고 보유했다가 판매할 때,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 3단계에 걸쳐서 많은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이죠.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게 보유세고, 이 보유세에는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죠. 과세관청이 약간 다른데, 재산세는 7월 달에 한 번 내고 9월 달에 한 번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12월 달에 내게 됩니다. 7월 달에 내는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요. 주택에 대해서 50% 세금을 내고, 9월 달에는 이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주택에 대한 나머지 50%의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죠. 12월 달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내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 내는 건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내는 거 없고, 토지에 대해서 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과 상가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고 그 상가 밑에 있는 토지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그런데 워낙 이 토지에 대한 거는 보통 나대지 같은 경우는 50억, 일반 대지 같은 경우는 80억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종합부동산세, 좀 줄여서 얘기하면 종부세라고 얘기하죠. 이 종부세에 대해서 토지 관련된 종부세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로 이제 이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이게 이제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한번,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 과세. 예전에는 세대 합산 과세를 했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막 이혼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별로 공시가격, 그죠? 공시가격은 일반 실거래가의 약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거래가, 실제 사고 파는 거래 가액에 맞게 현실화시킨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부세는 계속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인별 공시가격이 합계해서 공제금액을 뺍니다. 이 공제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공제금액에서는 1주택자는 보통 11억 원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6억 원을. 그런데 이 1주택자도 단독 명의가 있고 공동 명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일 때는 11억 원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세액공제, 뭐 예를 들어 고령자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데, 이 공동 명의가 문제예요. 공동 명의. 공동 명의는 원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단독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인별로 6억 원씩 빼주고 세액공제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1주택자인데 공동 명의일 때, 즉 뭐 남편이 50% 갖고 있고 배우자가 50% 갖고 있는 이런 공동 명의일 때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요번에 특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1세대 1주택 20억 원을 갖고 있으면 일단 11억을 빼는 거예요. 11억을 빼면 9억이죠. 9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다. 이게 이제 맞는 건데,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 20억을 지분으로 나누겠죠. 10억 나누겠죠. 그럼 6억이 빠지잖아요. 그럼 각각 6억, 남편 6억 빠지고 부인 6억 빠지고 그러면 각각 4억에 대해서 세율, 4억에 대해서 세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공동 명의일 때는 단독 명의로 계산할 수도 있고 다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는 옵션을 준 거예요. 단독주택은 1주택자 단독 명의로 해서 계산을 그냥 하고 다주택자는 그냥 하는데 1주택자가 공동 명의일 때는 단독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다주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하는 거죠. 만약 여기 20억인데 만약에 공시가격이 합쳐서 12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주택자일 경우에는 11억을 빼니까 1억만 남죠. 공동 명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억씩 공동 명의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주택자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인별로 6억 원씩 뺄 수 있어. 그럼 12억에서 남편 6억, 배우자 6억이니까 여기서 6억에서 6억 빼고 6억에서 6억 빼니까 세금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게 세금이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공제가 빼고 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 금액의 약 95%, 내년에는 100%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럼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금을 곱하겠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3%까지 그 다음에 자세한 건 여러분 검색을 좀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6%까지 이렇게 누진세 과세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과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법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서 6%의 단일 세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제 금액이 없어요. 세부담 상한제라고 해가지고 보통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냈던 종부세의 150%를 못 넘게 돼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서.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300% 이상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이었다면 300만 원을 못 넘는 건데 이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도 되고 6천만 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법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산출세액인데 이 산출세액에서는 세액공제를 하죠. 세액공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건데 약 3가지를 빼주죠. 첫 번째는 재산세 냈던 걸 빼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이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20억짜리라고 해볼게요. 근데 20억이 만약에 11억까지 공제한다면 그러면 9억에 대해서만 내는 건데 이거는 이미 냈잖아요. 재산세를. 그래서 재산세 냈던 부분은 여기서 빼준다. 공제. 예. 그리고 고령자 공제 예를 들어서 뭐 60세는 뭐 20%, 65세 그다음에 70세는 50%까지 공제를 해줘요. 많이 공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장기 보유자 공제 그래가지고 5년이면 20%, 10년, 15년이면 뭐 40%까지. 그래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자 공제까지 합치면 약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거의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20%를 가산해서 120%를 내는 게 최종적인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인별 과세로 하는 게 보통은 유리하지만 이렇게 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계산을 해보고 본인이 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세무 대리인,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점 더 이 종합부동산세가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양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명의를 한다거나, 공동명의할 때도 배우자 둘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하고 네 명이서 하면은 아무래도 공제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것이 이 종부세를 줄이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이런 종부세 계절이 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